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주, 거의 2주 지났죠? 2주 지나가지고 또 이제 생존고전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참 전에 했던 것들을 좀 정리가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해보면 전에 했던 선생님 혹시 전에 했던 내용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생존고전 기억 남거나 아니면 포인트를 좀 생각하시는 거. 전선면 저번에 했던 근데 그때 좀 약간 선생님이 왜 주둥이만 나불래지 그 왜라는 그 질문을 저는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약간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약간 홍서가 그때 너무 좋은 예시를 얘기해줘가지고 인생이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그거는 면을 얘기해 준 건데 그것만 알면은 주둥이만 산다라는 그 이야기가 확실히 인간을 좀 오만하지 않으려면 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게 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형은 어떤 게 기억에 남아요?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 지금까지 뭐 우리가 이제 했잖아. 나간 게 많이 없어가지고. 나간 게 많이 없다고? 그래서 나간 게 많이 없지. 나간 게 많이 없지. 그러니까 뭐 지금 시간 동안 뭐 있는 거지. 고전이 뭐냐? 고전이 뭐냐? 네. 그냥 머릿말 하면서 하나하나 그 파헤친 그 각자의 의견을 듣고 그 언어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나 또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좀 더 정립해가고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좀 그전에 했던 걸 좀 정리를 그냥 해보자면 그 책의 일단 외형, 두께라든지 모양, 크기 그리고 뒤에 양미향 선생님이 이제 그 고전에 대한 어떤 그 추천서를 써줬잖아요. 그게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우린 보통 대부분 투자가 뭐냐 어떤 책에 대해서 답을 구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what is 그러니까 무엇이냐라는 것에 초점을 뒀다면 지금은 이 책 같은 경우는 how to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거에 대한 어떤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라는 점을 얘기해 준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바로 넘기면은 작가가 나오니까 그 작가 안에서 IMF와 자본주의와 자본가와 특별한 포지션이 없다라는 자기가 그런 부분들로 이제 작가를 유추하고 그런 작가 속에서 나오는 차례가 있죠. 이제 뭐 첫 번째가 이제 고전이 뭐냐라고 시작해서 그럼 성인이 뭔지 고전 안에서 항상 늘 성인이 존재해 왔으니까 성인이 뭔지 그리고 성인의 탄생 배경 그리고 성인들이 갖고 있는 조건, 성인의 조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인 탄생 배경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성인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실천 그리고 과제를 마치는 여섯째 날까지 그런 어떤 그 목차가 나왔고 그 다음에 추천의 말에서 기훈이 형이 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그러니까 고전은 결국 나를 알아가는 know yourself 이걸 하는 과정이다라는 게 포인트로 줬었고 머릿말에서는 첫 번째인 문명 사용의 설명서라는 점 그러니까 문명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니까 코끼리 다리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과정이다 라는 것을 이제 머릿말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전이 뭐냐라는 걸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의 첫 번째 소재들 대학, 조카, 정화, 뭐 법대생, 결혼, 숙제 뭐 이런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자기의 언어가 어떻게 풀이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메타포를 던지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하나의 큰 테마인 점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테마까지 우리가 그전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점부터 시작한다라는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서 쭉 그 부분부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이 현실에 집중해라 그리고 그거서부터 차근차근 면을 만들어가라 라고 저희가 함께 공유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똑같은 맥락을 같이 하시는지 선생님은 어떠세요? 점부터 시작하라는 의미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전부터 시작하라. 점부터 시작하라. 여기서 이제 어디긴 어디야 점부터 시작해야지. 점 쉽게 말해주면 누가 잡아가
너에게 면을 주면 주둥이만 발달한테 그 주둥이까지는 우리가 해결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점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우리의 그 구체적인 해석이 있어야 이제 뒤에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제 재해석이 될 테니까 형은 어떻게 돼요? 점부터 시작한다는 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세요? 우리가 여기서 조카가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거를 이제 사실 어떤 계획이 있고 단계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그 말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어떤 계획에 맞게 단계에 맞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어떤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초등학교 나오면 중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면 대학교 나오고 그렇지. 예, 단계가 있어야 되는 생각. 이제 그래서 그 단계 그런 관념에 빠져 있으면 사실 시작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예 그냥 시작부터 어려운 경우도 많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머릿속으로만 생각만 하다가 시간을 다 흘러 보내는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예 어떤 모르고, 포지션인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막연한 거죠. 이 고전이란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조카가 얘기한 게 솔직한 자기의 어떤 마음을 표현한 거일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관념을 다 내려놓고 투자라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모르거든요. 멍 때리는 이유가 그냥 수익에만 꽂혀 있기 때문에 근데 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몰라. 근데 이제 점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 말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상태를 알려면 나를 알려면 시작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투자를 시작할 때 예를 들면 아까 그런 기업들을 피롭틱스를 제가 이제 거의 이 두 번째 여기 꼭지에 섰던 거지. 그걸 찍어봐야지 이게 비싸게 샀구나 싸게 샀구나를 내 지점을 알 수 있고 내가 어느 상태인지 나의 어떤 이렇게 내 사이즈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찍어보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점을 한 번, 두 번 계속 찍다 보면은 그 어느 지점에서 그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그리고 면이 돼서 그 점이 찍어진 그 지점 하나하나 이어져 선과 면이 된 그 구간에서 이제 뒤를 돌아보면 이때 이렇게 점을 찍었구나. 내가 이때 이렇게 시작을 했구나. 근데 지나다 보니까 그게 요렇게 되어가는구나라는 거를 하나하나 이제 느끼는 그 과정이 아닐까. 네. 그 과정이 없이 아까 얘기한 건 한 번에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선면의 그 과정을 내가 실제로 찍어보고 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를 아는 거는 그거는 가시인 거지. 나를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점에서부터 시작해야지라는 말은 일단 해보자. 일단 여기서 가다 보면 어떤 내가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는 것도 알 수 있고 이제 몸집을 만지고 귀, 머리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걸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하는 어떤 눈도 생기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과정 없이 처음부터 전체를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씩 자기만의 점을 만들어가라 이런 의미에서 형을 얘기해 주셨던 것 같고 그런 거 부분들을 공감하면서 저는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뭘 한 번에 빡 다 끝내려고 하잖아요. 그럼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안에 다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청소도 방 청소한다고 하면 나눠서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청소한다고 하면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잖아요. 물걸레질 놓느라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한 번에 다 끝내다기보다도 내가 힘을 조금 빼서 7대3에서 7에 집중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차근차근
그러니까 저는 이게 7대3처럼 느껴졌는데 모든 것을 뭐랄까 이게 전력투구를 다해서 꽉 채우지 말자. 그러니까 점이라는 건 그 시점 안에 집중한다는 게 모든 걸 다 태우는 건 아니니까 7대3 중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7에 집중하면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밟아가자가 형이 말하는 과정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면이 돼 있는 거지 처음부터 면이라는 걸 명확히 찍지 말자 이런 거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게 네. 그러니까 단어부터 정리해 가보자. 이걸 유추해서 보면은 네. 정은 어떤 용어 같아. 예, 그렇죠. 예. 단어의 의미부터 먼저 예. 한 다음에 면은 어떻게 보면 그 문장 네. 쉽게 나무하고 숲 예, 차이가 그렇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되는 부분부터 미리 만들어 나고 투자에 가야. 비해 네.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게 용어부터 영어부터 명확히 해야죠. 명확히 해야 네. 나중에 투자를 할 수 있다. 네. 그 의미로는 네. 맞아요. 뒤에 보니까 그거 같아. 네. 점하고 면이라는 게 점을 갖다 용어부터 명확히 한 다음에 그다음 전체 맥락 문장 보면서 네. 만약에 이게 또 고전이 네. 뭔지. 예, 고전부터 언어를 명확하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어떤 점을 찍기 시작하는 거는 우리가 언어화 될 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 없이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투자가 뭔지도 왜 뭔지도 모르고 투자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의뢰 투자가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라는 그러니까 돈만 벌면 투자라는 잘못된 그 개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점을부터 시작한다는 건 선생님이 올바르게 짚어주신 뒤에 문장과 연관된 단어를 명확하게 갈 때 근데 그러려면 이제 힘이 빠져야죠. 왜냐면 처음부터 돈을 막 벌려고 하면 문장을 해석하려고 하고 단락을 해석하려고 하고 힘이 많이 들어가지만 하나하나 단어를 보려고 한다는 건 내가 힘을 어느 정도 좀 빼고 들어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 고려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 전부터는 네가 말하는 말이 진짜 어떤 말인지 알아가보자. 우리가 어제 아까도 최현희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런 단어에 꽂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마지노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지노선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노선이 우리가 준주 쓰는 이게 마지노선이다. 그러니까 어디서 왔을까? 근데 우리는 쓰고는 있잖아. 지금 드는 생각은 내가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그 말을 얘기한 거 아닐까? 맞지, 그쵸. 예. 근데 그게 무너지면은 그러면은 끝나는 건가? 그러니까 그 단어에 꽂혀버리면 나를 어떤 한계에 가두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그런 말에 산정이 돼서 마지노가 뭔지도 모르면서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쓰는데 그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게 이제 전쟁에서 온 단어거든요. 전쟁에서 온 단어인데 프랑스랑 어떤 나라랑 싸우는 거냐면 프랑스랑 이제 독일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프로이센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싸우는데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이제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1차 세계대전은 뭐가 없냐면 탱크가 없어요. 탱크가 없고 2차 세계대전부터 탱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1차 세계대전은 대부분 참호했잖아요. 참호를 무력화시킨 게 탱크야. 왜 밀고 오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탱크를 몰고 근데 참호를 또 왜 파냐면 이제 탱크가 참호 속에 갇혀버리니까 이런 것도 작용을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독일이 이제 쳐들어올 때 프랑스가 이 길게 몇백 미터를 참호를 판 거야. 그걸 이제 그래서 프랑스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마지노선이 밀리면 안 된다 라고 한 거야. 그때부터 생겨난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마지노선이 어떻게 붕괴된 줄 알아요? 이게? 프랑스 이게 독일이 이게 국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프랑스에 이렇게 국경이 있고 독일이 여기 이렇게 인접해 있는데 여기다 이제 국경에다 이걸 깐 거야. 그러니까 참호를 길게 판 거야. 대포랑 탱크들 못 오게. 그래서 독일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슉 피해갔어. 여기 안 가고 쭉 피해갔어. 이거 마지노선이 밀리면서 그래서 바로 항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지노선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훅 밀려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운더리라는 거잖아. 이걸 벗어나게 돼버리면 이제 큰 심리적 압박감이 오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까지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전쟁이면 전쟁이었던 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지노선이라는 이 단어들 자체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은 그 마지노선이라는 단어가 좀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블랙스완이라는 걸 점을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어야 되는데 그것만 의존하는 분이 대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용어 자체도 그런 걸 의존했던 거지. 프랑스가 독일을 올 때 딱 그거 마지노선만 깔고 버텨가지고 우리는 안 밀린다 해서 전 병력을 여기에 80%를 해가지고 중앙에 병력이 없어. 그러니까 밀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히틀러가 이제 자만에 빠졌죠. 프랑스를 거의 한 달인가 몇 달 만에 괴멸시키니까. 그러니까 프랑스를 괴멸시키니까 영국이 이제 그때 이제 그래서 프랑스 군이 여기 도망가잖아. 그게 우리 영화에서 나오는 그 뭐지 덩케르크인가 그 영화가 그거 도망가는 영화인데 그때 이제 의문이든 한 이틀을 쉬어요. 프랑스가 이제 파리를 점령하고, 그러니까 독일이 파리를 점령하고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의 역사적 맥락과 하나하나가 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가려면 이제 힘을 빼기도 하면서 접근하지만 또 지치기도 해요. 진짜 다 파고들어야 되니까. 그 하나하나를 왜 이 말은 여기서 나왔지? 이 말은 왜 여기서 나왔지?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걸 그렇게까지 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하지 않고서는 기초가 되게 부실하다는 거죠. 너 그 말 알고서 하면 갑자기 일단은 얘가 나랑 대화를 하자는 건가 라고 생각해서 인신공격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지만 사실 그런 단어 하나하나가 점을 모여서 선을 만드는, 왜냐면 그 기초가 있는 점을 모여서 선을 만들어야 선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파트 만들고 순살 자이고 하는 거 있잖아. 순살 또 있고 네. 그것도 정확히 알아야 돼. 그렇죠. 마지노선이 정확히 네. 알아야 이게 방향이 딴 데로 안 빠지거든. 그렇죠. 네. 어설프게 알면은 이게 네. 방향이 딴 데로 빠진다고. 그렇죠. 그 의미 얘기하는 것 같아. 주둥이랑 예, 맞아요. 그것도 돼요. 맞아요. 옆으로 빠진다는 얘기거든. 예. 영어도 정확히 모르면서 네네네. 섣불리 알면은 네네. 주둥이만 이게 나불레고. 예, 그렇죠. 근데 정확히 알면은 그 말 함부로 쓰기가 어렵죠. 이게 함부로 말이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말이 적어진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 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참 일신의신 하루하루 나를 깨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쓰는 말이 진짜 어떤 말이냐 이걸 명확하게 아는 게 그 고전의 출발이야. 그래서 고전 오래된 책이자면서 제가 이제 오래된 책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고서에 가깝다. 그리고 선생님 말은 근데 고서도 결국에 이제 오랜 시간이 거치기 때문에 고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도 우리 같이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래 남을 만 해야 되는데 그 오래 남을 만한 것이 즉 그만한 가치와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뭔가 이게 추상명사에 가깝죠. 딱 와닿지는 않은 가치와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미장원을 갈 때만 쓴 게 아니었구나 해서 어떻게 보면 주둥이만 나무된 말을 한 건지 아닌지 이를 모르겠는데 살짝 삐뚤어지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저렴해 보여? 맞다. 뭐가 맞아? 아니 오래 남을 만한 가치와 생명력이 있어야 고전이라 할 수 있다는 것.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그 아이가 했던 말을 가지고 풀어내려고 하잖아요. 그쵸? 이게 화법이 고전? 오래된 책이지. 근데 오래되면 고전이냐 선생님이 말한 거고 그 아이가 그만한 가치와 생명력이 있어야 되냐라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주둥이가 남은데 뭔 말인지 모르고 썼단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가지고 선생님이 풀려고 했다는 그 과정이 참 인상 깊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언어로 풀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전을 사실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성인의 마음이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성인이 뭐고 마음이 뭔지에 대한 선해적인, 그러니까 내 용어를 말한 거잖아요. 내만의 용어가 아니라 그 아이가 말한 그 가치와 생명력이란 단어를 가지고 지금 풀어내려고 하는 형식이 있거든요. 그게 참 우리가 대부분 자기가 아는 말을 가지고 풀어가려고 하지 상대방의 그 말을 가지고 파고들려고 하는 경향이 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치와 생명력, 그 아이에게 네가 했던 말이라는 가치와 생명력이 고전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풀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치와 생명력이 도대체 뭐냐?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읽어봤지만 가치.
투자는 삶이다도 가치가 첫 번째가 나오잖아요. 형 어때요? 가치와 생명력. 가치는 이제 투자는 삶이다에 통해서 이제 봤겠지만 우리는 각자의 어떤 경험이나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치를 판단한단 말이지. 그렇죠. 굉장히 그게 주관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가치 있다, 내가 가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제 모르고 그냥 자기 주관으로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죠. 근데 이제 이 가치라는 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가치 있다고 하는 것도 가치가 없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의 가치가 없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주관적인 것들을 배제하고 모든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건 굉장히 그 혁신적인 이야기거든요. 그 말이. 사실 모든 것이 가치 있다라는 말 자체, 그 말 자체도 상당히 주관적인 걸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의 의견이 하나의 의견이잖아. 근데 그 주관적인 의견이 객관성을 나타내는 매포에 된다는 게 참 그게 혁신적인 것 같아. 인간이란 말하는 것 자체가 자체부터 주관적인데 주관적인 거를 객관화시키는 어떤 밸런스적인 의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치라는 거를 자기의 어떤 주관성을 가지고 가치라고 이야기해야 될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말한 대로 그 주관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이걸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가치가 무언지를 우리가 알아가려면 그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투자를 하고 또 삶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것도 의심해봐야 되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도 의심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딱 규정할 수 없는, 끊임없이 이 가치를 어떻게 보면 발견하고 그 가치 없는 것들을 가치 있게 내가 만들어가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렇게 보면 가치라는 건 정말 무궁무진한 게 아닌가. 그리고 생명력은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내가 예를 들면 만든다면 그거의 원동력이 되는 게 어떤 생명력일 수 있고 정말 죽어있는 걸 살리는 거잖아요. 이 교육을 통해서도 죽어있는 우리의 어떤 그런 감각을 깨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이 우리가 그냥 가치 있다고 한다?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또 생명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가치와 생명력은 계속 같이 함께 다닐 수 있는 거고 움직이는 거고 살아있는 거고 계속 내가 그거를 가치 있게 만들고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나 자신 개인적으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와 생명력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나의 가치에 대한 주관성이 어떻게 그 객관성을 한번 보편화시켜서 그 보편화된 게 생동감 있고 생명력입니다. 사실 생명은 씨앗이 중점이 되는데 그 씨앗을 대표적으로 그 추상화시킨 게 인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인이라는 것이 담길 수 있게 그런 게 현상화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치와 생명력이 있어야 고전이라 할 수 있다. 라는 이 말이 그런 맥락에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치와 생명력? 일단 여기 앞에 오래 남을 만한 가치. 오래 남을 만한 가치. 생명력. 그렇죠.
당연히 이게 아까 식당도 이게 네, 20년 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가치가 있는 그렇죠. 음식 맛이. 오래 남으려 그러면은 근데 뭔가 있어야 되는데 네, 가치는 어떤 포지티브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네, 그 무엇이라고 봐요? 음, 네. 가치가 없는 건 마이너스 같고 네거티브 있어. 네, 그래서 가치는 뭐 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모든 건 다 가치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포지티브 방향 갈 수 있는 거. 책도 이게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네네. 많은 사람들이 네, 일단 좋아할 수 있는 거고. 네, 생명력은 뭐 그거지 어떻게 보면 생존성인데 네, 어떤 사람은 지금 면역이 네, 좋은 사람 같은 네. 경우는 어떤 병이 들어와도 이게 물리치지 않는 그런 생명력. 그 의미를 보는데 앞에 오래 날만한 가치나 그게 있으면 또 그 생명도 있겠죠. 연관 있을 수 있고 아닐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뭐랄까 약간 그런 뭐 그런 것 같아. 가치가 있는 게 뭔가 이렇게 포지티브 방향,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속할 수 있고 그 지속하는 것이 어떤 남들의 어떤 생명력까지 같이 가미되는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살 때도 우상향하는 것을 먼저 보잖아요. 우상향하고 그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런 어떤 가치,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고 그러니까 가치에도 높낮이가 있겠지만 그 높낮이 중에서도 내가 얼마나 주관적인 걸 가져서 그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느냐 그게 가치에서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도 한번 가치와 생명력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음에 그러니까 다음 그 영상에 또 한번 그 생각을 가지고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끊고하겠습니다.